미국 대선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일부로요. 미국 대선은 투표율에 달려 있다. 지금 전국 지지율, 그리고 경합지 지지율, 그리고 트럼프 우세 경향, 이게 전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미국 대선 쪽집게도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투표율. 그러니까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두 개가 있죠. 우편투표와 사전 직접 투표. 그리고 투표일 당일 11월 5일 직접 투표. 자, 이걸 다 합친 최종 투표율이 얼마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내용을 보면 사전 투표에서도 지금 사전 투표를 꺼리던 트럼프 공화당 지지자들 투표가 늘어났다. 오히려 해리스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사전 투표에서 좀 많지만은 옛날보다는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사전 투표가 1억 명이 넘겼습니다. 1억 500만 명인가 그랬죠. 이번에도 사전 투표가 그것보다도 더 많을 거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 사전 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대선은 이미 승부가 갈린다고 봐요. 자, 트럼프가 힐러리를 예상을 깨고 당선될 때 투표율이 56.9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이 처음에 우세한 트럼프를 막판에 역전시킬 때 투표율이 66.9였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과 지금 2020년 사이에 10%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기는 겁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얻었던 자기 득표보다도 엄청나게 더 얻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2020년 떨어진 트럼프보다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바이든이 4% 이상 트럼프한테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투표를 했는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선거에서 요 근래 미국의 투표율이 얼마였느냐? 대체로 49%에서 58%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 근래에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의 투표율이라는 것은 아주 기록적인 투표율이죠. 2016년의 투표율은 57%가 조금 못 됐으니까 그것은 평범한 투표율에 불과했고 일상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2008년에 이미 58.2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더 낮았습니다. 존 맥케인과 오바마가 붙었을 때보다 2016년에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투표율이 더 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힐러리에 대한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힐러리가 트럼프보다는 한 290만 표 더 이기고도 지금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에서 졌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투표율은 지금 65% 이상을 갖다가 기록하게 된다면 이건 보나마나 해리스가 이기는 겁니다. 자, 공화당도 사전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60% 초반돼 가지고는 해리스가 이기기가 어려울 거다. 근데 65%를 넘기게 되면 그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주에서 지금 수만 표 차이로 승리가 엇갈릴 건데 거기서 65%가 넘어가면 경합주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지난번 대선 때 경합주 투표율을 보면요. 전체 투표율이 66.8이었는데 경합주 투표율이요. 미네소타가 무려 77.9를 기록했고 위스콘신이 73.6을 기록했고 그리고 펜실바니아가 70.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이 선벨트의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번에 64.7 평균보다 낮았고요. 조지아는 66.1 이것도 평균보다 조금 낮았죠. 그리고 애리조나는 71.9 그래서 바이든이 이긴 겁니다. 애리조나요. 자, 그리고 네바다는 65.2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70% 이상을 기록한 애리조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필라델피아를 죄다 바이든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65%에 육박하면
이제 이런 경합주 러스트 벨트는 70%가 월등히 넘게 될 거다. 그래서 동원이 많이 됐다면 그것은 해리스 승리로 귀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이요 경합주를 가가지고 뭐 투표하러 온 사람을 보고 물어보면서 결국은 트럼프 승리가 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하고 별의별 여론조사 회사 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서 트럼프가 승리하니 또 트럼프 지지하는 언론들 분석을 가지고 승리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 죄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소용없다. 투표율만 65% 넘으면 해리스가 이길 거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뉴욕타임즈에 묘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해리스 캠프가 대선 승리를 어제부터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금 남아있는 돈이 월등히 많고 기부금도 월등히 많이 모았어요. 내가 만약에 해리스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온갖 언론 발표에서 내가 지고 있다, 역전됐다 말이 있는데 정말로 내 지지율이 얼마가 되는가? 상당한 샘플을 통해서 내 지지율, 즉 이길 건가 질 건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선거운동 방향을 막판에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유력 대선 주자들은 계속 자체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선거운동 방향을 수정해요. 그런데 해리스가 경합주 5개 주에서 그렇게 많이 이기지는 못하지만은 신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몇 주간의 내용이 좋지 않아서 노심초사하다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 분열도 좀 이루어지다가 막판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법칙을 무시하는 독재자 파시스트라는 그런 해리스의 캠페인이 온건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 또 넉넉한 선거 자금으로 이 교회, 그 다음에 각종 식당, 이발소, 서점까지 지금 풀뿌리 선거운동을 하는 게 좀 통하고 있다. 이 러스트 벨트에서 백인들로 주로 구성된 자동차 노조의 유권자들이 대졸이든 고졸이든 해리스를 더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해리스 캠프에서는 지금 상황이 회복됐다. 그리고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 히틀러다, 파시스트다라고 규정해온 거, 그리고 경합주 바닥부터 훑은 거, 그리고 낙태 이슈를 통해 여성들 지지율이 계속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 등이 지금 해리스 신승으로 민주당 캠프 내부의 낙관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캠프에서도 트럼프가 히틀러식 파시스트라는 그런 해리스의 선거 유세가 지금 공화당의 트럼프를 싫어하는 온건한 유권자들에 먹혀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정한 판세 평가를 공유하는 해리스 캠프 관계자들이 미시간,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등 북부 민주당의 과거 아성이었던 블루월 주들에서 해리스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3개 주에서 전부 0.5% 정도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또 선벨트 지역 4개에서도 해리스가 선전하고 있어서 지금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는 해리스가 이기기 어렵지만은 자, 조지아나 지금 네바다는 해리스가 근소하게 이길 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 캠프는 지금 블루월 러스트 벨트 3개 주 중에 1개를 이길 거고 또 네바다를 포함한 나머지 위스콘신, 미시간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보고 펜실바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조금 앞선다. 그래서 결국은 7개 주 전부에서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캠프 관계자도 선거가 역대 최대로 팽팽한 선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선거일이 임박할 때까지 이만큼 팽팽한 전례가
없었는데 지금 경합주 7군데에서 이기는 것은 0.5고 지는 것도 0.5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 0.5 안에서 지금 다 판가름 나고 있다. 한간에 경합주가 전부 트럼프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겁을 먹었죠. 이런 민주당에 최근에 매우 정통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해리스에 대해서 씹어대던 민주당 지도자들도 경고를 하지 않고 이제 안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리스는 온건 공화당 지지자들을 지금 끌어들이는데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고 트럼프가요 엊그제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유세를 했습니다. 뉴욕이 민주당의 아성이죠. 근데 거기서 한 이 팟캐스트가 나와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푸에르토리코가 이렇게 쓰레기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히스패닉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유명한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가 지금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해리스 쪽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히스패닉 표를 트럼프 뉴욕 유세에서 스스로 깔아뭉개버리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켈리 전 트럼프 때 비서실장을 했던 인물이 인터뷰에 나서서 트럼프가 히틀러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 유권자들도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유대인이 많은 펜실바니아 미시간에서도 지금 불리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해리스가 그다 놓은 돈이 워낙 많아서 바닥을 훑고 있는 부분이 지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시간에서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조합원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 내부 조사에서 미시간이 옛날부터 자동차 노조가 강한 데 아닙니까? 거기서 해리스가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조합으로부터 5% 앞서고 대졸 이 노조원으로부터는 13%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 캠프가 기대하지 않던 의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 캠프는 이미 이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거기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투표를 잘 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공화당의 상식이 있는 유권자들은 해리스를 지지하며 트럼프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지만 그 위에 전당대회를 자기 가족들 잔치로 만드는 걸 보고 실망을 했다. 원래 공화당 지지자지만은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은 대법원을 운영하에 미국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을 목격하고 그가 다시 재임한다면 악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 결과가 65%보다 더 높은 지난번에 66.8%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해리스 승리로 귀결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